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21번째 시간입니다. 체는 우리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신 배웠지요. 오늘도 몸에 관련된 표현을 배우는데 오늘은 체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체는 몸에서 비롯된 또 다른 많은 뜻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몸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배울 거예요. 체의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자, 여러분, 신체 할 때 신도 우리의 몸이라는 뜻이고 체도 우리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똑같은 단어는 없거든요. 그러면 신체, 뭔가 뜻이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요? 신은 그 우리의 몸이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개성, 성격, 인격, 디그너티,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디그너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체는 그러한 스피릿, 정신, 마인드, 마음이 없는 그냥 몸이에요. 그래서 the body as a material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은 뭔가 더 개성 있고 인격적인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체는 그냥 물건, 물체로서의 몸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 하면 죽은 사람의 몸이에요. 체도 죽은 사람의 몸이에요. 두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신체의 뜻을 가지고 바라보면 조금 달라요. 신은 그 죽은 사람의 몸이지만 그 몸은 우리가 사랑했고 좋아했고 존경하고 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refined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시체는 그냥 죽은 사람 몸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척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들의 몸을 이야기할 때 그냥 시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이 있고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몸을 우리가 그냥 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는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체는 죽은 사람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체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죽은 몸도 우리가 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똑같은 죽은 사람의 죽은 것의 몸이라는 뜻이지만 시신, 시체, 사체마다 그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 뜻, 여러분이 조금씩 다른 그 단어의 느낌을 가지시는 게 그게 고급에서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신, 시체, 사체가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뜻이 다른지 알아두신 다음에 그것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나중에 한국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생기실 거예요. 자, 이런 단어들의 차이는 여러분들 밑에 참고해서 보시는 것처럼 김철호 선생님이 언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책을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올해 2020년 7월에 출판한 책을 선생님이 참고를 했습니다. 인체,
인체 할 때 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체는 사람의 몸이라는 뜻이죠. 네, 신체도 사람의 몸이지만 신체는 그냥 the body에 강조점이 있어요. focus on the body. 그렇지만 인체는 사람의 몸 해서 human body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뜻이지만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인체 해부, 인체 공학, 인체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체 해부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인체 공학은 사람의 몸을 공부하는 엔지니어링, 인체 구조는 사람의 몸의 구조를 공부하는 것이죠. 다 모두 다 사람의 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신도 사람의 몸이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인신공격은 그 사람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태도, 정신, 인격, 성격, 실력, 능력, 그 사람의 가족 이런 것을 우리가 공격할 때 인신공격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을 사고 파는 거 인신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인체, 공격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체는 해부, 그리고 공학, 구조라는 단어하고는 어울리는데 인체 공격, 인체 매매 이런 단어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고 느낌을 가지시면 이거하고는 어울리고 이거하고는 안 어울리는구나 라는 그런 필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다,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은 대부분 인체에 해롭다. 네, 맛있는 음식들은 왜 몸에 안 좋을까요? 네, 우리가 말하는 인스턴트 푸드, 있죠? 햄버거, 피자, 라면,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몸에 좋지 않아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체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네,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인체 구조를 나타내주는 사진이죠. 네, 사람의 몸은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주, 유니버스가 사람의 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체 실험은 먼저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여러분, 어떤 약이 나왔어요. 그 약을 팔기 위해서는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먼저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백신이 나오면 반드시 사람 몸에 실험을 해야 돼요. 이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인체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체 나체 할 때 나는 옷을 벗다, 옷을 입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은 몸 하니까 naked body 또는 우리가 nude라고 하죠. 그래서 그 화가는 나체화로 유명했다. 나체, 옷을 입지 않은 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네, 누드화, 누드 피처, 누드 페인팅 그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두 번째,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나체로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벌이다, 프로테스트, 데모,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모를 하다. 네, 가끔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프로테스트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나체로 시위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체 사진을 보고 있니? 네,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몸을 찍은 사진, 네, 나체 사진이라고 하고 나는 욕실 거울 앞에 나체로 서 있었다. 네, 샤워하고 나와서 욕실에서 자기 몸을 보는 거죠. 나체로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체내
내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 실내 기억하시죠? 뭐뭐 안에라는 뜻으로 우리의 몸 안에라는 뜻입니다. 비타민은 우리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네, 비타민은 우리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은 꼭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의 독소를 씻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독소는 톡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이렇게 씻어집니다. 라는 뜻이고, 이온 음료는 물보다 체내 흡수가 빠르다라고 해서 스포츠 드링크는 우리 몸이 더 빨리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체온 할 때 온은 온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온은 사람의 몸의 온도라는 뜻이 되겠죠. 체온계. 네, 여러분, 계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도계, 체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온도를 잴 때 사용하는 기계, 체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체온을 재다, 체온을 유지하다라고 말하고, 체온이 높다, 체온이 낮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도가 사람의 체온이잖아요. 네, 가장 정상적인, 표준적인 스탠다드는 36.5도가 되겠죠. 네, 그게 사람의 체온입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안아줬어요. 허그해줬어요.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포옹해줬어요. 허그해줬어요. 그럴 때, 아, 따뜻해 하고 엄마, 남편, 가족, 네, 이렇게 친구의 체온, 그 온도가 느껴지지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친구가 이렇게 코트를 벗고 잠깐 나갔어요. 그럼 코트를 이렇게 들었는데, 코트에서 친구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친한 사람의 물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추억이 생각날 때도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literall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체조할 때 조는 똑같이 운동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운동하는 것이죠. 뭐가 될까요? 네, gymnastics. 그게 되는데 같이 한번 사진을 보세요. 네, 국민체조. 네, 한국에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해서 한국 정부에서 국민체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국민체조 하면 네, 어떤 특별한 음악, 어떤 특별한 동작, 아마 스트레칭이 될 거예요. 그런 동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국민체조이고, 기계체조는 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사진에 보이는 것이 기계체조이고, 3번 사진에 나오는 것이 리듬 체조입니다. 그리고 맨손 체조, 맨손 하면 손에 아무것도 없는 bare hand라고 이야기하죠. 네, 맨손 체조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몸으로만 하는 체조를 맨손 체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형 할 때 형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형은 우리 사람의 몸의 모양이 되겠죠. 자,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몸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에 몸, 상반신이 뚱뚱하고 아래, 하반신이 아주 날씬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에 상반신이 날씬하고 밑에 하체가 튼튼한 사람, 이렇게 아래 하반신이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몸의 모양이 여러 가지죠. 네, 그런 것을 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키가 작고
작고 마른 체형이다. 네, 그녀의 몸의 모양이 작고 아주 스키니 마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옷은 내 체형에 어울리지 않아. 어떤 사람이 네, 이렇게 위에 상반신이 뚱뚱한데 아마 그 꽉 끼는 옷을 입었나 봐요. 이거는 너한테 안 맞아 라고 할 때, 너의 몸에 안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체형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고, 그래서 다리가 긴 체형이 서구인들의 일반적인 체형이다. 네, 서구인 하면 서양 사람들이란 뜻이죠. 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체형이 다르죠. 또 서양 사람들도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체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하고, 체형을 살린 재킷 하면 자켓은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사람의 모양에, 몸의 모양에 맞게 잘 이렇게 만든 옷, 그런 것을 체형을 살린 자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체격, 체격할 때의 격은 골격,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빌드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체격하면 그 사람의 뼈, 근육 등을 나타내주는 전체적인 몸의 어떤 프레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체격이 좋아요, 체격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하는데, 체격이 좋아요 하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럭비 선수들 체격이 정말 좋지요. 그래서 건장한 체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근육질의 체격, 근육질의 체격하면 근육이 많은 바디빌더 하는 사람들, 그런 체격을 말하고, 마른 체격은 몸이 날씬한 체격을 말합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단단한 체격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그는 럭비 선수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체중, 체중할 때 중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무거운 것 정도를 나타내 준 말, 그래서 몸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온계 하는 것처럼 체중계가 있어요. 여러분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달아보는, 몸무게를 재는 그런 기계가 있죠. 네, 체중계 좀 가져와봐. 나 몸무게가 몇인지 봐야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것도 체중을 재다 라고 말을 하고, 체중을 줄이다. 쉬운 말로 체중을 줄이다. 네, 여기 선생님이 오타가 났는데 reduce예요. reduce 해서 체중을 줄이다. 또 어려운 말로 체중을 감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늘었어요. 몸무게가 늘었어요 라는 말은 뚱뚱해졌어요 라는 그런 뜻이고, 체중과 신장과 체중을 말씀해 주세요. 키와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 그만 먹을래요. 체중에 신경을 써야 해서요. 네, 요즘에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많이 늘어났어요. 체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체력, 체력할 때의 력은 힘, 파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력하면 physical strength, 몸의 힘, 몸의 에너지, 네, 그런 것을 체력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체력을 기르다. 똑같은 두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5시간, 6시간 앉아서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약해요. 몸의 에너지, 몸의 파워가 약해서 한 2시간만 앉아 있어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네,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체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체력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에 에너지, 파워가 이렇게 잘 발달을 합니다. 체력이 많이 길러져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체력 소모, 소모는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막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하고 나니까 힘을 많이 썼어요. 체력 소모가 심해요라고 말을 합니다. 체력이 체력이 약해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체력이 강해지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자, 내가 얼마나 체질이 저질이었는지 모르고 있었어. 여기서 체력이 체질이 아니라 체력이라는 뜻입니다. 체질은 뒤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저 선수는 체력이 떨어졌다. 네, 막 운동하다가 나중에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을 체력이 떨어지다 라고 말을 하고, 그녀는 머리도 체력도 훌륭하다. 네, 머리도 좋고 몸에 힘도 좋아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체험, 체험할 때 험은 경험하다, experien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다, 경험하다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경험하다도 어차피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험하면 약간 느낌이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하다. 네, 여러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내 몸으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생각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지만, 내 몸으로 직접 이렇게 느껴보는 것을 체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쌓다, 경험을 쌓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 흑인들의 체험에서 생겨난 재즈 같은 음악 형태. 네, 재즈는 미국 흑인들한테 비롯되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네, 그 음악 속에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흑인들의 경험, 흑인들의 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체험하면 뭔가 그 사람들이 직접 겪은, 직접 경험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그는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한 모양이다. 네, 종교적인 체험. 네, 가끔 이렇게 교회나 이슬람이나 불교 또 여러 가지 종교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런 신비한 mysterious experience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내가 직접 경험했어. 내가 직접 봤어. 내가 직접 느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체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체득, 네, 체득, 득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득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득템 할 때 득은 바로 이 득입니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오늘 좋은 거 얻었어. 나 오늘 득템했어. 라고 말하는 때 이 득을 사용하는데 득은 얻다, get, gai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체득은 어떤 사람이 직접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어요. 경험, 기술, 깨달음, lessons, 뭐 이런 것을 얻었어요.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해서 알게 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라는 그런 뜻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기술을 체득하다. 네, 여러분, 기술을 이렇게 몸으로,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책으로, 말로 들은 게 아니라 그 기계를 직접 이렇게 운전하면서 내가 그것을 몸으로 배웠어요. 라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할 때 체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수영이나 자전거 아닐까요? 자전거는 어렸을 때 배우다가 잊어버리고 한참을 안 타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전거를 타도 또 그게 몸에 익었기 때문에 바로 탈 수 있어요. 수영도 수영을 배우고 나서 한참 수영을 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수영을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방 할 수 있게 되죠. 왜요? 우리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 몸으로 배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령을 체득하다. 어떤 스킬, 어떤 시크릿 스킬을 배운 거죠.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체득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체득했다. 네, 아이들이 다른 나라 언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외국어를 쓰는 아이들하고 그냥 이렇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우죠. 그런 것을 체득이라고 합니다. 나는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것이 낫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다. 네, 이론으로, 티어리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서 내가 알게 된 것, 그것을 체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 네, 여러분, 육체할 때 육은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육신 배웠지요? 네, 육신은 사람의 몸, 육체도 사람의 몸이라는 뜻이지만, 자, 여러분, 신과 체, 그런 차이점을 아시죠? 네, 육신, 이때 신이 있고, 똑같은 사람의 몸이지만 육신과 육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육체 노동보다 더 많은 인지 노동을 해야 한다. 네, 머리 쓰는 머리로 일하는 거 말고 몸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육체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디빌딩 대회 참가자들은 탄탄한 육체미를 과시했다. 육체미를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디빌더 아시죠? 네, 이렇게 몸에 근육을 키워서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몸은 정말 멋있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울퉁불퉁, 근육이 많이 있어서 그 몸이 너무너무 멋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육체미 라고 합니다. 이때 미는 아름다움, 뷰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녀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육체파 여배우다. 육체파 여배우 뭘 것 같아요? 네. 글래머라는 뜻이에요. 어떤 여자가 몸도 날씬하고 가슴도 크고 네, 얼굴도 작고 네, 이렇게 몸이 너무 멋있는 여배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육체파 여배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육체적 관계를 갖고 있다. 네, physical relationship. 네, 두 사람이 섹스,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체감, 체감할 때 감은 감정, 감각처럼 어떤 것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체감은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actual feeling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온도는 영하 5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다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온도계에서 온도가 영하 5도, 마이너스 5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몸이 느끼기에는 영하 10도, 마이너스 10도 같아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본인의 인기를 체감했나요? 네, 요즘 BTS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럼 BTS가 처음 이제 인기를 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SNS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인기가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콘서트를 하는데 매진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아한다고 표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소리 지르고 막 좋아해요. 아,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하고 직접 느낀 거예요. 그것을 체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요즘 이상기후를 체감할 수 있다. 네, 이상기후 하면 기후가 날씨가 이상해진 것, 그것을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도 신문하고 네, 그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이상기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비가 2달 동안 계속 오고 있어요. 한국 날씨가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태풍도 많이 오고 선생님이 한국에서 이런 이상기후를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많이 직접 느끼고 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체육. 네, 체육 할 때 육은 기르다, 교육하다,
양육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체육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것을 체육이라고 하고 그냥 운동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체육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체육 서브젝트가 있어요. 네, 뭐 잉글리시 서브젝트, 매트매틱스, 뭐 사이언스 서브젝트가 있는 것처럼 체육이라는 그런 서브젝트 학교에 과목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체육이라고 합니다. 자, 체육관, 우리가 운동하는 그런 집, 운동하는 그런 빌딩을 체육관이라고 하고, 체육계, 계는 세계라는 뜻으로 The World of Sports, 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 그러한 서클을 우리가 체육계라고 한다고 했지요. 체육대회, 네,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복, 네, 운동할 때 입는 옷,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추리닝이라고 하지요. 네, 운동할 때 입는 그런 옷을 우리가 체육복이라고 하고, 체육 수업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 체육 수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도 운동을 못해서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체질, 네, 여러분, 체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체질 할 때 질은 성질, 퀄리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physical constitution 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성질, the quality, character of the body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 회사나 학교 등에 배어 있는 그런 학교의 그런 문화, 분위기, 그런 것을 체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국 회사에 다녀요. 한국 회사의 체질은 어떤가요? 네, 한국 회사의 체질은 빨리빨리 또 일을 많이 하죠. 또 야근도 많이 해요. 또 한국 회사는 회식을 꼭 해야 돼요. 네, 이런 것이 한국 회사의 체질이에요. 자, 그럼 체질이 건강하다, 튼튼하다,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체질은 그 사람의 몸의 퀄리티, 캐릭터라는 뜻으로 체질이 뭐 운동 잘 안 하는데도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체질이 건강하다, 튼튼하다,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다. 네,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먹어요. 고기도 많이 먹고, 뭐 피자도 먹고, 치킨도 많이 먹는데 살이 잘 안 쪄요. 그게 바로 체질입니다. 그 사람의 몸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체질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이 일이 체질에 맞지 않아요. 이 일이 나의 몸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선생님이 체질에 안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체질적으로 술이 안 받는다. 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너무 잘 마셔요. 나중에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몸은 술을 잘 먹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잘 먹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허약 체질이다. 여러분, 선천적 배웠지요? 네, 우리 이 토픽 어휘 첫 번째 시간 하늘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온 단어예요. 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다라는 말은 매우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요라고 이야기할 때 네, 허약 체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이 회사, 조직 그런 체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이
여러분 군대에 가는 거 아시죠? 군대에 가면 네, 그룹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자야 되고 또 힘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 걸 좀 힘들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서 적응을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 하는데 그 사람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암이죠. 너는 군대 체질이야. 너는 이 회사, 한국 회사 체질이야. 그 회사 분위기에 너무 잘 맞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그 회사의 그 조직의 체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채취? 채취할 때 취는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우리가 몸에서 나는 냄새라고 얘기할 때 채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literature expression인데 어떤 사람이나 작품에서 풍겨 나오는 독특한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우리가 채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취가 심하다 하면 어떤 사람은 몸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체취가 심하다라고 말하고 방에서 그녀의 체취가 풍겼다. 네,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체취가 심하다는 좀 안 좋은 뜻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표현인데 두 번째 그녀의 체취는 여기서는 안 좋은 뜻보다는 그녀 특유의 그런 분위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의 작품에는 그의 체취가 풍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의 작가, 그 author죠. 네, writer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는 체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의 체취가 느껴진다. 네, 여자친구가 떠났나 봐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준 어떤 물건들, 여자친구의 물건을 보면서 그녀의 여자친구의 옛날 생각, 옛날 분위기, 뭐 같이 있었던 추억,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녀의 체취가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소설에는 서민들의 삶의 채취가 묻어난다. 네,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어떤 삶, 그 general life에 대한, people's lives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썼나 봐요. 그래서 삶의 채취라고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일심동체. 여러분, 일심하면 마음이 하나예요. 그리고 동체하면 same body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 one mind, one heart, same body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심동체가 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그룹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1998년도에 한국에 IMF, 그 크라이시스, 위기가 있었어요. 한국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돈이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집에 있는 금, 골드를 갖다가 팔았어요. 그 돈으로 네, 달러를 사서 한국 정부에게 이렇게 달러를 주게 되죠. 네,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런 것 일심동체가 되다. 또 여러분 또 월드컵에서 여러분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 사람들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러분 나라를 응원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다. 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부부는 몸도 하나이고 생각도 하나이다. 부부는 생각하는 게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심동체로 활동하고 있었다. 어떤 목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same will, same goal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고 얘기했을 때도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사가 일심동체가 되어 쓰러져 가던 회사를 일으켰다. 네, 이 회사가 지금 파산하는 것 같아요. bankrupt. 하려고 하는데 노사할 때 노사는 노는 노조, 레이버 유니언이고 사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그 인플로이어하고 인플로이하고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회사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지방. 체지방 할 때 여러분 체는 몸이고 지방은 그냥 여러분 fa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기름, 쉬운 말로는 기름, 네, 어려운 말로는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기름이 많지요. 그것을 지방이라고 하면서 체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체지방을 줄이다. 네, 우리가 요즘에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몸에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기름을 줄여야 돼요. 체지방을 줄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다음 목표는 내 체지방 비율을 15% 아래로 만드는 거야. 네, 체지방 15% 이상일 때는 좀 위험하다고 하지요. 네, 그 이하로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라는 뜻이고 체지방을 줄이려면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과체중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과체중, 체중 하면 몸무게예요. 그런데 과는 over라는 뜻이죠. over. 그러면 체중이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은 네, 몸에 체지방이 너무 많아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체구. 자, 여러분, 또 비슷한 단어가 나왔어요. 체구 할 때, 체도 몸이라는 뜻이고, 구도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는 약간 덩어리, lump, chunk라는 그런 어떤 lump of body 그런 뜻으로 쓰일 때 우리가 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체구, 아까 나왔던 체격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체격은 프레임으로서의 body고 체구는 lump of body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는 체구가 작다. 아, 네. 체구가 아주 작고 귀여울 때 아담하다. 체구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체구가 건장하다라고 말하고 체격이 건장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체구가 크다. 체격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체구가 장대하다. 네, 체구가 좋다라는 뜻이고 체구가 왜소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남편 옆에 있으니 그녀는 체구가 아주 작았다. 네, 몸집이 아주 작았다라는 뜻이고 그는 키가 크고 체구가 통통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체격하고 체구 뜻이 비슷하지만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는 몸이라는 뜻이지만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럼프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구는 세 개의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 구, 거, 구, 노, 구 이 세 개의 단어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 구 할 때 거는 굉장히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인, 거목 기억하시죠? 네, 거는 굉장히 great bi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구는 아주 몸이 아주 큰 사람, 몸집이 진짜 큰 사람을 우리가 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거구의 남자가 나타나 나를 쳤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 근육이 있고
근육이 있고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은 체격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냥 뚱뚱하면서 몸이 아주 큰 사람 그런 것을 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구 할 때 노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의 늙은 몸, old body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구를 이끌고 먼 길을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먼 길을 왔어요. 아이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어요? 그의 늙은 몸을 가지고 그의 늙은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왔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노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몸에 관련된 신, 오늘은 체하고 구를 배웠는데 어떠셨어요? 단어들이 많이 비슷하지요? 네, 선생님이 단어들을 고르면서 이 단어들이 비슷하고 많이 어려운데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이 단어들은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꼭 배워야 하는 표현들이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우선 먼저 이렇게 골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단어가 뜻이 비슷하고 좀 어렵고 또 많지만 여러분이 잘 끝까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단어들을 외우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내가 잘 공부했는지 내가 그 단어에 대한 느낌을 잘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장을 만들어서 유튜브 강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쳐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단어에 대한 느낌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이 수업을 듣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댓글을 남겨두시면 선생님이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